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갤럭시 S22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존에 유출된 소식으로 여러가지 정보들을 좀 접했을 텐데요. 과연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2월 14일 저녁 7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데요. 거기에 저도 출연을 합니다. 최근에는 보통 사전 예약을 할 때 구매하는 게 혜택이 좋다 보니까 저도 아마 그때 라이브 때 구매를 할 것 같은데, 구매를 고민 중이거나 아니면은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라이브로 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당연히 디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라인업으로 나왔어요. 기본 S22, S22 플러스, 그리고 노트 유저분들이 박수를 칠 S22 울트라 모델입니다. 울트라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S22랑 S22 플러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뭔가 S21 시리즈랑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자세하게 좀 뜯어보면은 달라진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S22의 경우에는 기존 6.2인치에서 6.1인치 이 정도로 약간 줄었고요. 22 플러스의 경우에는 기존 6.7형에서 6.6형으로 디스플레이가 약간 작아졌습니다. 근데 조금 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외축 테두리와 이 베젤이에요. S21의 경우에는 이런 테두리 쪽을 봤을 때 둥글둥글한 곡면이 많이 느껴졌다면, S22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각진 라인을 강조한 것 같아요. 여기 코너부 테두리를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1의 경우에는 이 후면은 조금 곡률이 들어간 이런 엣지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S22는 전후면 전부 다 이런 좀 각진 플랫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거는 눈으로만 보더라도 느껴지는데 손으로 잡아보면은 훨씬 더 차이가 심하게 느껴집니다. 기존의 갤럭시 특유의 그런 부드러운 후면 그립감은 전혀 찾기가 어렵고, 이런 각진 그립감이 많이 느껴져서 좀 새로운 느낌이에요. 그나마 기존 유저분들이 체감을 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21 시리즈를 이 화면을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잡으면 손바닥 쪽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그나마 좀 약간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추가로 이 디스플레이 베젤에서 약간의 개선이 좀 느껴집니다. 갤럭시의 베젤은 상단이랑 하단이랑 베젤이 좀 비대칭이어서 좀 아쉽다는 평이 있었죠. 특히 이런 하단의 베젤의 경우에는 스피커를 비롯해서 뭐 여러가지 모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베젤이었는데, 이번에는 내면이 전부 다 대칭적인 베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좀 더 완성도 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에는 S21 시리즈의 베젤보다 22 시리즈의 베젤이 아주 약간 더 두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S21에는 약간의 곡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은 더 두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후면 카메라 섬에서도 조금의 디테일 차이가 있었는데요. 21 시리즈에서는 후면 카메라도 이 바깥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곡선으로 연결이 되었죠. 그런데 22에서는 직각으로 딱 떨어지게 연결이 됩니다. 이쯤 되면 좀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색상은 각 모델별로 4가지씩 나왔는데요. 22 기본 모델과 22 플러스는 화이트, 블랙, 그리고 핑크, 골드, 그린 이렇게 4가지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22 울트라의 경우에는 로즈 골드가 버건디로 바뀌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무게도 더 가벼워졌는데요. S21 플러스의 경우에는 실측 무게가 202g이 나왔고, 22 플러스의 경우에는 193g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화면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진 만큼 가벼워진 무게감이 훨씬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디자인이었고요. 22 울트라는 기본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이랑 완전 다른 라인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노트를 개성했기 때문에 특유의 각진 코너부가 적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 적용된 이런 플랫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전면과 후면 모두 곡률이 들어간 엣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갤럭시 특유의 유선형 그립감을 느끼게 해줘요. 전면 베젤은 기본 모델과는 다르게 기존처럼 상하단 비대칭 베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의 경우에는 한눈에 봐도 굉장히 크게 달라졌죠. 먼저 카메라 3이 없어지면서 물방울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뭔가 최근에는 이런 카메라들을 섬으로 묶어가지고 디자인하는 게 유행을 했는데, 이번 S22 울트라의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신제품 티내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로 카툭티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울트라 모델들에 비해서 정말 확연하게
줄었다는 게 느껴져요. 실측을 해보면 몸통 두께가 9mm, 그리고 카메라 있는 부분 두께는 10.67mm, 대략 1.6mm 정도의 카툭티를 볼 수 있는데요. 와, 이 정도면은 기존의 울트라 제품들에 비해서 카툭티가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울트라 모델로 요번에 사용을 해볼까 싶은 마음까지도 좀 들어요. 심지어 이게 카메라에서 많은 개선이 있는데도 카툭티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기존 S21 울트라랑 동일한 226g에서 7g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뤄볼 거는 바로 S펜에 대한 내용인데요. 좌측 하단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에서 굉장히 발전이 있었다고 해요. 공식 자료로 나온 것은 없지만 기존에 알려졌던 거는 9ms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략 3배 정도 개선이 돼서 3ms 이내로 들어오는 반응 속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네이티브 앱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정말 펜이 거의 붙어서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게이밍 모니터 같은 거를 리뷰를 하다 보면은 대략 5ms 이내라면은 사실 사람 눈으로는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요. 물론 이게 서드파티 앱이나 다른 환경에서는 조금 더 느려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S펜에서 새로운 기능이 또 들어갔는데요. 기존에 이런 블로그 같은 게 만약에 복사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캡처를 해가지고 스크랩을 해놓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블로그를 스크랩 해놓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서 화면을 2번 두들기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뭐 링크랑 전체 페이지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전체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블로그나 이런 컨텐츠 기사들을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삼성 노트에 전부 다 스크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뭐 사진 형태로만 불러와지는 게 아니라요. 글씨를 선택을 해서 뭐 복사를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구간을 뭐 따로 뭐 복사를 해서 뭐 다른 곳에다 붙여놓고 싶다 할 때에는 또 붙여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런 광고까지도 전부 다 같이 따라오네요. 이런 광고 영역의 경우에는 그냥 캡처처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기능의 경우에는 S22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S펜을 사용하는 기기들이라면은 좀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기대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로 카메라에 대한 점인데요. S22랑 22 플러스의 카메라는 전면에는 1000만 화소,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 5000만 화소의 광각과 1200만 화소의 초광각과 10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S22 울트라의 경우에는 4000만 전면 카메라, 그리고 1억 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각각 3배 줌과 10배의 광학 줌을 지원한다고 해요. 특히 이번 카메라에서는 저조도 환경에서의 개선과 동영상 기능, 특히 손떨림 방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저조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내에서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 환경은 완전히 불을 꺼둔 채로 야간 모드에서 최대 노출 시간으로 설정을 했어요. S21은 29초가 나왔고 S22 플러스랑 S22 울트라의 경우에는 30초까지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이렇게 보면 S21 플러스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확실히 22에서의 야간 모드에서 밝기 개선이 있었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면 훨씬 더 차이가 커지는데요. 먼저 21 플러스에서 22 플러스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밝기뿐만 아니라 글자가 표현된 노이즈 부분에서도 차이가 꽤나 컸어요. 그리고 S22 플러스랑 22 울트라의 결과물 차이에서는 밝기 차이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노이즈 억제력에서 차이가 꽤나 보였습니다. 먼저 글자만 보면은 큰 차이 별로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책 표지에 있는 사람의 얼굴 톤, 이쪽을 봤을 때에는 확실히 뭐 안경 쪽에 낀 노이즈나 아니면 뭐 피부 쪽에 낀 노이즈, 이런 게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간 모드에서는 S21 시리즈에서 22 시리즈로 오면은 확실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영상 손떨림 방지에 대해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먼저 S22 울트라랑 S22 기본 모델 간의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두 가지로 먼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달릴 때와 좀 걸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때 큰 차이를 느끼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S22 시리즈 내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같은 플러스 라인업끼리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먼저 달리기를 할 때 살펴보면은 확실히 어느 쪽이 더 떨리고 어느 쪽이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도 보이죠. 왼쪽이 S21 플러스 그리고 오른쪽이 S22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세팅은 똑같이 맞춰놓은 상태로 테스트를 한 거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S21 플러스는 약간 쿵쿵 거릴 때 좀 떨림이 있고 흔들리는 반면에 오른쪽에 S22 플러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S21에 비해서는 확실히 개선이 있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번에는 한번 걸어가면서 찍어봤는데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캣워크 방식으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신경 써서 한번 카메라를 잡고서 걸어가 봤거든요. 진짜 오른쪽은 거의 짐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영상 흔들림을 굉장히 잘 잡아준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로 잡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달리기를 했을 때 결과물에서 글씨 부분이 조금 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글씨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은 제대로 테스트를 못 해보고 몇 개만 좀 사용해 보고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제대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S22를 좀 짧게나마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가장 큰 특징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중에서는 갤럭시 Z 플립 3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바형 스마트폰에서는 S21 시리즈가 가장 예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S22의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나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모로 사용을 해보면서 추가적인 꿀팁이나 설정들 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월 14일 저녁 7시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제가 출연하는 사전 예약이 있을 텐데요. 그때 혜택이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라이브 중에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90분 동안 이어지니까 오셔서 여러가지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플러스 모델을 구입을 하는지 울트라 모델을 구입하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